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관광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반크의 국가 정책 플랫폼 울림과 열림에 대해 강의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을 통해서 반크의 국가 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에 대해 소개하고 모두에게 열린 정책, 열림을 통해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림입니다. 울림은 국내의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울림의 시작에서는 역사와 문화의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오류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둘림에서는 울림의 시작과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울림에 업로드한 관광 정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을사 영웅들을 위한 명예도로 지정을 요청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명예도로명은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지역과 관련 있는 인물의 사회 헌신도, 공익성, 지역 역사문화의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 방침 또는 주민, 단체 신청에 따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을사오적이 아닌 을사늑약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을사 영웅들의 저항 의지를 평상시에도 기억하고 알리자는 마음을 담아 그들의 생가, 활동터, 그리고 묘에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는 캠페인 내용을 기획해 주셨습니다. 을사 영웅 중에서 태백산 호랑이라 불린 의병대장 신돌석 장군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강원도까지 세력을 확대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돌석 장군 생가 및 유적지에 을사영웅 신돌석로로 명예도로명을 지정할 것을 기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시의 서울도보해설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용입니다. 서울도보해설관광은 궁궐, 왕릉, 한옥마을, 성곽둘레길, 도시재생 등 다양한 주제로 경복궁, 청계천, 성균관 등 40여 개의 관광 명소를 서울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으며 도보로 탐방하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서울시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수화 등으로 외국인 및 장애인을 위한 코스 역시 운영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한 점을 문제 제기해 주시며 이용이 활발하지 않으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울 페스타 장소 확장 및 프로그램 홍보 관련 제안입니다.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서울 페스타의 경우에는 한류 위주의 구성 및 장소의 한정성이라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축제 명에 맞게 서울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울 전 지역을 축제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서울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서울 페스타를 진행하고 서울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으로 구성 및 장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의 자치구별 특색이 살려진 축제를 통해 관광객은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 대한민국 캠페인 제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식당 및 카페에서 유아용 의자 및 시설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육아, 친화적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지원 및 규제를 해야 한다고 내용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육아 친화적 시설을 갖춘 숙소, 식당, 관광지를 표하면 가족 친화적 여행 지도를 제작하고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용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가족 여행 친화 국가 브랜딩을 통한 관광 산업의 지속 성장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 효과로 작성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이처럼 여러분이 제기해 주신 문제 제기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국가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뉴판 속 김치의 잘못된 표기를 고쳐나간 사례입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반크는 김치를 자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는 오류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실시간 다국어 관광정보 서비스 투어 API와 국내 사전, 그리고 국내 교과서 등에서 김치 오역을 시정 성공했습니다. 이후 반크는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서 김치가 파오차이로 잘못 번역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개월 만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김치의 중국어 번역 및 표기를 중국 음식 파오차이에서 신치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긴 훈령, 공공용어의 외국어 번역 표기 지침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초등 미술교과서 속 화선지를 한지로 바꿔나간 내용입니다.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6곳, 제약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비상교육, 금성출판사, 미술과 생활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권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2022년 5월부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와 중국의 화선지를 잘못 인식한 채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해서 총 127권이 모두 시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국가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림은 정부 부처의 역사, 문화, 관광, 외교,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과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 부처의 콘텐츠와 정책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하고 정부와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린 정책 카테고리에서는 국가 정책에 대해 내용,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 콘텐츠 카테고리에서는 정부의 SNS,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 등과 같은 콘텐츠에 대해 내용, 디자인, 접근성, 영향력 등을 평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 및 전문 기관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화면은 국가유산청의 공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축전에 대해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이 열림에 실제로 남겨준 평가와 의견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이러한 평가와 의견들은 정책평가 결과 보고서로 취합되어 반크와 협력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에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정책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대한민국 정책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